온타리오주 놀속에서 차량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 36분 이슬링턴 애비뉴 동쪽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와 펜말 드라이브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틸스 애비뉴 인도에 멈춰선 흰색 밴 안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남성 한 명이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40대 남성은 차 안에 혼자였으며 차량 근처에서 적어도 11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며 묻지마 시 무차별 총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펜말 드라이브 근처에서 운전 중 총에 맞고 차를 몰다 이곳에 멈춰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주 법의학 검시관이 추가 증거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수색하고 살인사건 전담팀과 조직범죄 전담팀이 투입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탐문 중인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반경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를 지난 운전자들의 대시캠 영상이나 사건 관련 정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점심 전 큰 도로에서 여러 발의 총성이 울리자 이웃 주민들은 현장을 보고 있는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토론토 북부 오로라의 한 가정집에서도 총기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7분 레슬리와 웰링턴 스트리트 인근 스톱스 레인에 있는 타운하우스 주택에 총든 괴한이 들어 수차례 총을 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욕지역 경찰이 현장에서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남성 한 명을 발견했으나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역시 총상을 입은 여성도 발견됐는데 다행히 여성은 크게 다치긴 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피해자 둘의 정확한 관계를 조사 중이라는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는 아직이라며 다만 피해자를 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들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는 경찰은 주변 곳곳을 탐문 조사하고 폐쇄 회로를 알아보고 있다며 용의 차량이나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차량 대시캠, 주택 폐쇄 회로 영상을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목조 저승사자로 불리는 흰개미가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충 전문회사 오킨 캐나다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흰개미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가정이 47%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6월 초까지 흰개미 피해 사례는 지난해보다 15% 더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두세 채 등 가구에 그쳤는데 이제는 주택가와 이웃으로 번지고 있으며 흰개미 관련 웹사이트 방문자도 크게 늘어 지난해 대비 올 들어 6월 5일까지 123%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흰개미가 증가하는 이유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초기 방제 작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하나의 요인일 수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토론토에서 주로 피해 사례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샤와와 윗비, 에이젝스, 피커링에서도 방제 요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938년 미국에서 수입된 건축 자재를 통해 처음 토론토에 온 이후 흰개미는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주로 집 아래나 집안의 나무와 판지를 먹이로 삼고 있는 흰개미는 오래되고 젖은 나무를 선호하지만 주택 목조 구조물을 먹기도 하며 번식력이 엄청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블록 전체로까지 퍼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안쪽부터 갉아먹는 탓에 피해를 알 수 없어 방치해두면 몇 년 안에 기둥 등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업체는 흰개미를 발견했을 때 바로 방제하는 것이 나중에 수리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체에 따르면 흰개미 방제 작업 비용은 5천여 달러입니다. 한편 전문가는 흰개미는 개미보다 흰빛을 띠고 있으며 집안이나 근처에서 날개 달린 해충이나 버려진 날개를 발견하면 흰개미 군집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젊은 사람들이 저렴한 곳을 찾아 캐나다 동쪽과 서쪽으로 떠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온주에서 내 집 장만을 꿈꾸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가 광역 토론토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 주택 대신 콘도로 아니면 가격이 저렴한 다른 도시들로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들을 위해 부동산 거래 정보 사이트인 졸로가 큰 도시와 중소도시 등 온주의 180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 대비 소득과 실업률, 인구 증가를 모두 고려해 저렴한 도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 인구 1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선 오타와에 인접한 네피안과 오타와, 가나다가 평균 소득 대비 집 사기 좋은 도시 상위 3위에 꼽혔습니다. 수도와 인접해 안전하고 교통과 환경, 학교, 의료기관뿐 아니라 취업 기회도 많은데 토론토와 비교하면 집값이 저렴합니다. 이들 다음으로 킹스턴과 런던, 클래링턴, 코널, 오샤와, 베리, 키치너 순입니다. 반대로 가장 비싼 대도시로 에토비코와 마캄, 리치몬드힐, 뉴욕, 스토니 크릭, 반, 앵캐스터 던다스, 토론토, 미시사가 브램튼 순입니다. 인구 3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중간 크기 도시 중에서는 윈저 인근의 라살과 런던 키치너 중간에 위치한 스트래포드, 유적지 등이 있는 우드스탁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소규모 도시에서는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와사가 비치와 퀘벡주 국경에 인접한 캐슬맨, 구엘프 외곽의 마운트 포레스트입니다. 지난해 집값이 하락한 온주는 올 들어서는 주택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집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연방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만큼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온주민은 광역 토론토를 벗어나 더 먼 곳에서 집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공유 차량을 상대로 한 무서운 10대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밤 던다스 스트리트 웨스트와 스칼렛 로드 지역에서 공유 차량을 이용했던 소녀 2명은 하차하기 전 갑자기 운전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차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인 운전자가 차 열쇠를 갖고 도주하자 현장을 떠났던 15살과 16살 소녀 둘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받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도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일요일 키플링 애비뉴와 론트리 로드에선 목적지에 다다른 손님이 내리는 소홀한 틈을 타 차에 오른 14살 소년이 운전자에게 총을 겨누며 열쇠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협박당한 운전자가 요구를 거부하고 달아나자 남성을 뒤쫓아온 소년은 바닥에 넘어진 운전자 위에 서서 수차례 공기총을 쏜 뒤 달아났습니다. 당시 공기총인지 모르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같은 날 저녁 늦게 경찰이 용의 소년을 붙잡아 공기총을 압수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지난주 렉스데일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 절도 사건 용의자를 붙잡았는데 잡고 보니 16살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다니던 3인조 일당은 지난 7일 이슬링턴과 앰퍼스트 애비뉴 근처에 있는 약국을 이어 9일엔 마틴 그로브와 알비언 로드에 있는 약국에 침입해선 큰 칼을 직원에게 들이대며 돈과 마약류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경찰청 정보국의 협조를 받아 용의자와 도난 차량을 발견해 2명을 체포하고 훔친 약물과 귀중품을 압수하고 입건했으며 달아난 공범 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선샤인 코스트 트레일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쿠거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3시 반경 로버트 크릭 인근 B&K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쿠거에게 공격당했으며 때마침 근처에 있다 이를 본 다른 시민들이 쿠거에게 겁을 주며 접근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경상에 그친 여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가운데 여성이 공격당한 산책로 등 2곳을 폐쇄하고 카메라 등을 설치했지만 쿠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당국은 쿠거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드물지만 가끔 발생하게 된다며
쿠거를 만나게 되면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한 뒤 쿠거를 지켜보면서 뒤로 천천히 물러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만일을 대비해 여럿이 함께 다니고 곰 스프레이를 소지하며 애완동물은 목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일요일 아침 웨스트 밴쿠버 미드필드 로드 니어 마틴 코트에서도 큰 쿠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러셀 브라운 대법관이 미국 휴양지에서 벌인 취중 언쟁에 대해 당국이 조사를 벌이자 자진사임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애리조나주의 고급 리조트에서 미국인과 취중 언쟁을 벌인 브라운 대법관은 상대가 캐나다 사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자 최근 성명을 내고 위원회 조사가 빨라도 2024년까지 계속될 수 있다며 공익과 자신, 가족을 위해 조기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중 언쟁과 관련해 브라운 대법관은 거짓 민원으로 초래된 유감스러운 결과라며 상대가 연방 판사에 대해 민원이 제기되면 의무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캐나다 사법 절차를 무기로 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상대 측은 술에 취한 브라운 판사가 일행에게 시비를 걸더니 방으로 돌아가는데도 계속 따라오며 언쟁이 계속돼 자신이 브라운 판사를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부터 유급 휴직으로 직무가 정지됐던 브라운 대법관의 조기 사임으로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 대법관의 정년은 75세로 계속 재임할 수 있지만 2015년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전 연방 총리로부터 지명된 브라운 판사는 57세로 조기 은퇴했습니다.